1월 저수지에 다녀와서 운전을 하고부터 가끔씩 지도책을 펼쳐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찾아보기도 하고 강릉이나 해남, 강진 같은 데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아침고 수목원에 가려면 꽤 복잡한 듯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여기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잘 모르지요. 어디서 길을 하나 잘못 들어서기만 해도 실수를 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더군요. 느긋하게 돌아서 가도 되련만 어느새 그런 여유를 잃어버린 듯합니다. 가끔씩 그렇게 가보고 싶은 곳이 생기면 지도를 펼쳐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도책을 펼치면 보통 작은 길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지도책을 봐도 잘 모르는 게 길입니다. 거기에는 굵직굵직한 도로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집 앞 작은 도로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로드 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을 구해서 가끔씩 길을 찾아보곤 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여기저기 찾다 보니 경북 청도에 처갓집이 나오네요. 그 조그만 처갓집이 이 지도에 나오다니 지금 나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를 몰고 가기 위해 지도를 찾습니다. 다비드 르 브루통의 걷기 예찬이라는 책을 다시 펼쳐듭니다. 무슨 성경책도 아닌데 내 책상 한 구석에 늘 올려져 있네요. 첫 장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이 첫 문장 앞에서 나는 긴장합니다. 그래, 30년 동안 내 몸속으로 세계가 지나갔다. 나는 첫 문장에 붙들려 더 이상 다음 문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속갯말을 하고 있는 가련한 수인이 됩니다. 지금 나는 후기 중생대의 마지막 4발 달린 고철동로를 몰고 걷기 시작합니다. 아니, 고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집 앞을 제외하고는 잘 모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는 골목 작은 길까지 다 알게 되는데 어느새 자전거 타는 일도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내 집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 갈 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지요. 주변에 저수지 호수가 유난히 많습니다. 일왕저수지, 광교저수지, 서호, 1월저수지, 그리고 왕성저수지. 그동안 이 중에 몇 곳은 다녀왔습니다. 일왕저수지는 수원미술관에 걸어서 놀러가다가 잠시 들렀었고, 서호는 집 앞이라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는 광교저수지는 최근에 2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왕송저수지는 아직 가보지 못했네요. 전철을 타고 서울을 다니면서 늘 보곤 하지만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는지 길을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검색해보니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서 빠져나와야 한다는군요. 좀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집 주변에 물 좋은 곳들은 다녀본 셈입니다. 이제 1월 저수지를 이야기해야 할 차례네요. 거리상으로 보면 1월 저수지는 거의 코앞에 붙어 있다고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서호와 1월 저수지는 내가 사는 집으로부터 거의 엇비슷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한 15분쯤 걸으면 둘 다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1월 저수지 앞을 자주 지나다녔는데도 저수지의 존재를 늘 잊고 있었습니다. 물론 작은 저수지예요. 길가에서도 주의 깊게 쳐다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성균관대학교 앞까지 가끔씩 볼 일이 있어 차를 몰고 다니곤 하는데 그 길가에 1월 저수지가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기에는 좀 먼 거리라 차를 타고 다녀서 저수지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나는 집 근처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보여줄까? 하고 마치 내가 숨겨둔 자랑거리가 있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1월 저수지로 들어가는 길의 입구로 갑자기 방향을 틀고 말았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길이라 어디가 저수지의 입구인지 잘 안 보입니다. 입구인 듯한 막다른 길에 차들이 질비하게 주차해 있고 차 세울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아 그냥 돌아섰습니다. 별 싱거운 일도 다 있네요. 그러고 나서 그 후로 나는 혼자 1월 저수지를 2번 더 다녀왔습니다. 이상하게 자꾸만 저수지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서요. 굳이 그쪽으로 가야 할 일도 없는데 나는 1월 저수지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다시 저수지를 찾았을 때는 태풍 때문에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저수지의 입구를 지나 둔덕을 올라서니 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쪽으로는 강태공들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파라솔도 몇 개 보였고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저수지였을 뿐이네요. 몇몇 강태공들이나 낚싯대를 들이우러 오는 그런 흔한 저수지였습니다. 저수지를 보고 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별거 아니군, 1월 저수지라는 데가. 이런 생각으로 되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 밤에 붉은 빗줄기가 들이칠 때였습니다. 나는 빗소리에 밤잠을 설치고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1월 저수지에 가보고 싶은 게 아닌가요? 이 깊은 밤에, 그것도 굵은 비가 쏟아지는 때에. 빗줄기와 바람이 너무 세쳤기 때문에 우산 하나에 몸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려고 키를 꺼냈어요. 차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이에도 나는 충분히 젖어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와이퍼를 켰습니다. 헤드라이트와 안개등까지 켜고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빗줄기가 굵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만도 큰일이었네요. 그 순간 덜컥 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이러다 큰 사고라도 나는 게 아닌가 하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수지의 이름은 1월입니다. 해와 달을 삼켜버린 이런 날에만 저수지는 깊이 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이런 밤에 저수지에 간다는 것도 못할 짓이다 싶어 할 수 없이 동네 골목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날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1월 저수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에 자주 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가를 바라보며 살면 우울해진다는 말도 있더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월 저수지가 나를 자꾸만 부르고 있어요. 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밤 그 마음의 한켠을 남겨둡니다. 살면서 몇 번인가는 그립다고 말해도 좋을 그런 점을 노려보며 속 깊이 실에 깬 무말랭이처럼 누런 목구름이 내어버린다. 아랫목에 손을 넣어보던 시린 손길로 물 위에 초저녁별이 뜨고 그 사이를 못 견뎌 진흙덩이로 가라앉는 물결소리. 속갯말은 이렇게 자꾸만 한이랑 맹 가슴을 치고 물 밀어와서는 마른 조막돌을 하나 힘껏 쥐었다 놓는다. 속갯말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물결에 무엇인가를 풀어놓고 싶었을까요? 진흙더기로 가라앉아야 할 그 무엇이 내게 있었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밤늦은 시간에 저수지에 혼자 가야 할 일은 없었겠지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린 손길 하나로 가만히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무별이 되지 못한 조막만한 작은 돌을 하나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해와 달이 이어지는 고요한 시간을 살아봅니다. 어디선가 하루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시간을 걸어도 좋겠습니다. 잘 계시리라 믿으며 함께 물결소리를 듣게 될 날을 손꼽아 봅니다. 빗소리가